매수 매도가 보이시나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매수 매도가. 모든 주식이라는 건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거예요. 과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얘가 오늘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 안 올라갈 것이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판도라 상자를 연 거고요. 여러분들 제가 장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재무제표 자체도 실제적으로는 이미 지난 겁니다. 분기는 45일이고요. 예? 예, 애뉴얼. 예, 애뉴얼은, 3개월입니다. 3개월. 그러니까, 2020년이 마감이 되고요. 2021년 3월 지난 4월 달에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에다 반영이 된다 이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네쿼터라고 그래서 분기,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12월 달을 3개월씩 쪼개서 각각 분기로 마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 발표도 언제? 45일이 지난, 즉 1, 2, 3월 달에 대한 내용은요. 4월이 지난 5월 중순경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차트에서 뭔가 포착이 되면요. 지금 현재 내가 보여지는 장부를 딱 봤을 때 지금 현재 내가 애뉴얼로 볼 때는 뭐로 봅니까? 지난 2020년에 대한 결과물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죠? 예, 분기까지는 볼 건 없습니다만 연으로 봤을 때 지금 써져 있는 영업이익이라든가 대조주 지분이라든가 그렇죠? 지금 현재 내가 매매 들어가기 전에 장부는 그렇게 보는 거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매수 매도가 보이시나요? 그래서 뭐 했냐면요.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 텍 끝자락을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방송하다가요. 잠깐 시간이 다 돼서 그냥 넘어갔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예, 바로 이 부분이겠죠. 그죠? 2021년 8월 27일 바로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주가가 빵빵빵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주식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날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이 친구가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고서 주가가 많이 빠졌죠. 대개는요, 7월, 8월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2천여 개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인 종목이요, 다 빠졌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전 세계적인 추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고요. 그리고 코스피 200이라고 그랬어요. 시가총액 1위부터 200위까지 200개 종목이 전체적인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 정도 되는 거니까 어쨌든 뭐 지수를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평가할 때는 코스피 지수도 중요하겠지만 코스피 200 지수도 보여야 되는 거고요. 삼성전자 차트로 열어놓고 그것도 참고로 여러분들이 지표 대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8월 27일 금요일 날, 자, 디스플레이 텍 시가가 0.17에 시작해가지고요. 0 내려갔다가 22.56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날 어땠는지 이제 화면을요, 크게 보시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화면 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제가 물을 뺀 겁니다. 예, 물을 뺐을 때 이쪽 부분에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종가 부분, 그 다음에 중심에 뭔가가 들어가죠. 그죠? 그럼 바로 헌터와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헌터와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0%로부터 쭉 올라가는 거죠. 몇 가지, 14까지 갔다가 대기는 꺾어져서 7%. 즉, 그죠? 자, 밑으로 시가가 발생하고 저점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3, 7, 1, 4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헌터와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하나는 헌터라는 거고요. 하나는 포인트. 이건 포인트인데요. 이 포인트, 그리고 얘는 헌터가 되겠죠. 그죠? 자, 우선 포인트는 말이죠. 포인트는 이날 당일날 들어오지 않더라도 뒤로 하나, 둘, 셋, 넷, 5개 캔들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 이날 포인트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포크죠. 포크.
예, 포크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거는 합당하고 이거는 합격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결과 0.27에 자 0%까지 빠졌다가 22.56까지 올라갔다가 13.97에 빠지는 이 부분은 오늘 지나간 과거가 되겠죠. 지나간 과거가 되는데 이날 시작해서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차근차근 가죠. 그러면 디스플레이텍이 어떤 회사냐? 대주주 지분이 어떻게 33.83%, 즉 20% 이하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딱 봤더니 최대 주주가 17%, 뭐 12% 이렇게 됐으면요. 이거는 여러분들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특히 동전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300원짜리, 400원짜리 이런 종목들은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가끔 유튜브 보면요. 막 370원짜리 막 이거 가지고 막 주가 올라가고 막 분봉해서 보면서요. 막 화들짝 막 소리 버럭버럭 지르면서 방송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보시면 여러분들 큰일 나요. 알겠죠? 예. 자. 정말 자기가 잘하면 그럴 일 없어요. 자, 보세요. 33.83%니까 합격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라고 그랬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매출 총이익에서 뭘 뺀다고 그랬어요? 판매 관리비. 판매 관리비의 70%는 인건비니까. 그죠? 그걸 제하고 나서 나머지가 바로 영업이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출액은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직전 연도 대비, 그죠? 뭐 직전 연도 대비 영업이익이 몇 %가 줄었네, 늘었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검정글씨라고 하는 내가 아예 그 대놓고요. 검정글씨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흑자야 됩니다. 예? 흑자, 내 사랑 흑자. 흑자, 한 동네 여자가 둘이 살아요. 적자가 있고요, 흑자가 있고요, 미자가 있고 경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는 흑자가 되겠어요. 그죠? 흑자. 예? 그래서 주식이 도저히 안 되면요, 개명을 하시는 거예요. 예? 예? 김흑자 이런 식으로 예, 개명을 해서 하시면 돼요. 흑자면 됩니다. 아시죠? 흑자야 됩니다. 이해 가셨죠? 흑자. 자,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밑에 보시면요, 부채 비율, 유보율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부채 비율은 지금 12.37이고요. 유보율은 1600%인데 뭐라고요? 이게 150% 이하여야 된다. 얘는요, 1000% 이상 이렇게 있죠. 1000% 이상이어야 된다. 그렇죠.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그죠? 꼭 기억하세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기 이전에, 그러니까 2013년이었는데요. 2013년 이전에는요, 저게 유보율이 2000%였어요. 2000% 이상이었는데요. 예. 어쨌든 바뀌었더라고요. 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2012년도에 예, 바뀌었죠. 좀 정책이 바뀌면서 이것도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누가 바꾸느냐고요? 아니, 그냥 제가 보니까 바뀌었더란 말이죠. 알겠죠? 예.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대통령이 누구였냐면요. 여러분들 아시는 이명박 대통령님이셨죠. 그죠? 이명박 대통령은 언제부터였어요? 2008년에 예, 부터 예, 집권하셨던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2013년부터는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던 거죠. 그죠? 이때 2012년도에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기준이 그대로 그냥 따라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외우세요. 흑자야 돼. 그리고 부채 비율은 150이야. 그렇지. 유보율은 1000% 이상. 그냥 계속 그냥 중얼중얼 거리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상단인데요. 그죠? 상단에, 자, 재무제표를 클릭해서 딱 들어가 봤더니 안정성 지표라고 그랬죠. 그러면 뭐부터 우선한다? 얘보다 얘를 우선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포인트 매매로 치면은 부채 비율이 요따만큼이고요. 유동 비율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탠다드가 200%인데, 오케바리? 예, 200%인데,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과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란 말이에요. 근데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 비율보다 많다라고 그러면 그 회사는 끝난 겁니다. 그 가정은 끝난 겁니다. 그 나라는 끝난 겁니다. 부채 비율이. 그럼 대한민국이 유동 비율이 많을까요? 부채 비율이 많을까요? 부채 비율이 열라짱 많겠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느냐. 정말 어려우면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죠? 뭐 쌀밥 먹을 거 보리밥 먹고, 뭐 그러잖아요. 예? 제가 집에서 빵 사 먹을 거 우리 개떡 쪄 먹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죠?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래요. 회사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유등비율, 부채비율 이해 가시죠? 유등비율, 부채비율. 그런데 LAD조 매매는요, 이 LAD조 매매는 상관없어요. LAD조 매매는. 어쨌든 유등비율이 조금이라도 많거나 같아도 상관없다. 그 말씀을 참고로 좀 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화면을 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케이, 이제 마지막 이거죠. 너 이름이 뭐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 이름이 뭐니? 그래서 우주감이 이렇게 강의를 하겠어요. 너 이름이 뭐니?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저 8,529예요. 라는 거죠. 8,529예요. 그런데 8,529원인데 지금요, 거래되는 게 4,250원에 거래된다. 그러면 이게 뭐죠? BPS 대비 이걸 PBR이라고 그러는데요. PBR이라고 그러는데요. 야, 시장에서 BPS 대비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0.5배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예, 이럴 때는요. 지금 현재 이 위치, 우리가 잡았던 초코 포인트 위치가 이 위치라고 그러면요. 목표가는 BPS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8,529원에 지금 4,250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 거래되는 게 7,000원대, 8,000원대, 9,000원대다 그러면요. 8,529원을요. 정확하게 2번 더하시면 된다. 자,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요. 저는 고맙죠. 그래서 한번 더해보는 거죠. 8,529, 8,529 더했더니 17,058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요. 정상적인 매매로 따지면 12,500원, 1250, 2500, 3750, 459, 5,000원에 6250, 7500, 8750, 959, 만원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 했던 겁니다. 그죠? 정상적인 매매를 내가 중장기적으로 갈 때는 그냥 이 종목이 지금 봤더니 6,000원이에요. 그럼 6,000원에 사서 12,500원 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면 되겠지. 이게 정석이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는 LAD조 매매라고 하는 분봉 매매는 어떻게 기준을 잡냐면요. 2번 더했을 때 17,058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10,000원에서 말이죠.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10,000원에서, 10,000원에서요. 50,000원이 되겠죠. 5만 원 이하는요. 50원입니다. 호가가 50원이에요. 그러면 17,000원은 5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17,058원이 아니라 17,050원이 되는데 뭐가 시가가 무슨 시가가 분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봉의 시가가 17,050원을 물 때까지 시가가 근데 시가가 그저 양봉으로 분봉에서 출발할 때 17,050원을 초과해 버리면요. 절대로 그거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오케이.